여름만 되면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걸어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습한 날씨 때문에 숨쉬기도 답답한 사람, 친구들이 수영장이나 계곡 가자고 하면 핑계 대느라 머리 아픈 사람, 밖이 덥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짜증나는 사람, 반대로 겨울만 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추운 날씨가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이불 속에서 드라마 보면서 보내는 주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게 여러분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리학적으로 겨울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뇌가 남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계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겨울에 집에 있으면 여름에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걸까요? 이건 그냥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비효과, 안락감이라고 부릅니다. 밖은 영하 10도인데 집안은 따뜻한 22도. 이 온도 차이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뇌의 신경계는 정말 말 그대로 쾌감 물질을 방출해요. 창밖을 볼 때마다 뇌가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나는 안전하다. 나는 따뜻하다. 나는 성공적으로 생존했다. 여름에는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여름에 집에 있으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사람들 많은데, 나만 집에 있네? 이런 생각. 뇌가 이걸 손실로 인식해버려요. 뭔가 좋은 걸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피난처 매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보호된 공간에 있으면 더 큰 만족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겨울은 실제로 위협이었거든요. 추위에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조상의 생존 본능이 여러분한테 도파민 파티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겨울에 하는 활동들 생각해보세요. 책 읽기, 영화 정주행, 뜨끈한 국물 요리, 이불 속에서 존재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낮은 자극에 높은 편안함을 주는 활동들이거든요.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천국이에요. 계절의 에너지와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여름처럼 계절이 나한테 나가서 놀아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겨울은 조용히 말합니다. 집에 있어. 그게 정답이야. 혹시 여러분 겨울에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거나 미뤄뒀던 프로젝트를 갑자기 끝내게 되거나.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은 기본적으로 내향인의 자연 서식지예요. 여름에는 사회적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휴가철이면 인스타그램은 바다 사진으로 도배되고, 친구들은 다 어디 놀러 갔다고 난리고, 회사 동료들은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고.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있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잖아요. 사회가 집단으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름은 재미있게 지내야 하고, 재미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내향인한테 이건 진짜 고문이거든요. 석 달 내내 내가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은 완전 다르죠. 오늘 약속 취소할게, 너무 추워 라고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을래 라고 해도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겨울은 여러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생활 방식에 사회적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 피하는 게 아니라 날씨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죠.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시스템 아닌가요?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향인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강한 햇빛, 더위, 시끄러운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고자극 환경이에요. 내향적인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에너지가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근데 겨울은 자연스럽게 자극을 줄여주거든요. 날이 짧아지니까 빛도 약하고, 춥다 보니까 밖에 사람도 적고, 모든 게 더 조용하고 차분하고 톤다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높은 볼륨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겨울은 드디어 볼륨을 낮춰주는 계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신기한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시원한 환경에서 집중을 더 잘한다고 해요.
인지 능력이 최적화되는 온도 범위가 있는데 생각보다 낮습니다. 대략 18도에서 21도 사이예요. 겨울에는 이 온도를 맞추기가 훨씬 쉽죠. 뇌가 몸을 식히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전부 실제 사고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에 갑자기 더 많이 읽고 미뤄두었던 일을 끝내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최적의 작동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좀 논쟁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둠은 사실 좋은 겁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겨울의 어둠이 나쁘다고 배워왔잖아요. 계절성 우울증 유발하고 모두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물론 계절성 정서장애는 실제로 존재하고 인구의 약 5% 정도가 심각하게 영향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특히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가 일찍 지면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오후 5시에 벌써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하루는 명확한 종료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일찍 마무리하고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생체 리듬 자체가 이제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름과 비교해 보세요. 저녁 7시인데 밖이 아직도 밝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생산적이어야 할 것 같고 하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 같고. 여름은 해가 늦게 져서 여러분은 하루를 길게 느끼면서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겨울의 어둠은 연구자들이 시간적 압축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하루가 더 응축되고 관리하기 쉬워 보여요. 여름날에 끝없이 펼쳐진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더 아늑하고 집중적이고 의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학적으로도 겨울의 어둠이 훨씬 흥미롭지 않나요? 극적인 하늘, 일찍 뜨는 별들, 어두운 거리를 배경으로 따뜻하게 빛나는 창문들. 여기에는 여름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울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무드가 있고. 사색적인 주인공 에너지라고 할까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이에요. 결점이 아니라 특징인 거죠. 이제 아마 가장 깊은 이유를 얘기해 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겨울은 우리한테 쉴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계절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거든요. 우리는 1년 내내 똑같은 에너지, 생산성, 사회적 활동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겨울은 보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식량을 저장하고 집 가까이에 머물고 속도를 늦추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리듬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겨울을 좋아한다는 건 휴식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 잘 산 삶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생각하고, 성찰하고, 처리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 겨울은 그걸 위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자주 죄책감을 느끼는 내향인들한테 겨울은 그 필요를 정당화해줘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에요. 계절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이죠. 그런데 고독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요. 겨울은 고독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적 압력도 없고 여러분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서 조용함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겨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의 리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고 그걸 따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날씨 선호도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외부의 기대보다 내부의 신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항상 더 많이, 더 밝게, 더 빠르게, 더 시끄럽게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압박이 심하잖아요. 회식 문화, MT 문화, 다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 겨울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요 라고 하면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거든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겨울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이 끊임없는 자극보다 내면의 성찰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늑함이 정당한 형태의 행복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어둠과 은유적인 어둠, 둘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며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거예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게 대중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건 단지 날씨에 대한 선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름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일어나기 원하고 자극을 찾고 다음 활동을 계획하죠. 근데 겨울 사람들은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백이 되는 거예요. 창의성도, 통찰도, 성장도 결국 조용한 시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왜 겨울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추위와 어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추위와 어둠 때문에 좋아한다고.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봄이 되어서 삶이 다시 시작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창밖의 어둠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떤 여름 휴가보다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